승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꼭 그 명령 받들겠습니다. 광주 의뢰선은 우리 가평 국민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에서 가평부터 오셨으니까 우리 교체시 후보님 인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거 큰 절을 올려야 될 입장인데요. 그냥 깊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최춘식이 우리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사실 이제 공천 결정된 지 3월 16일 날 결정됐습니다. 꼭 한 달을 그 기점을 해가지고 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데 이번 선거는 저는 아마 이게 거의 그 지역훈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죽을 뻔했어요. 저는 가평만 넘어오면 이렇게 힘이 났습니다. 기운이 나고 여기에서 저는 그 기운으로 또 포천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 그 미래 통합당을 해가지고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시는 우리 당직자 여러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시는 거는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평을 오면 제가 제 몸이 어떻게 달려가지고 어떻게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서 약속한 부분, 그거는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한 군데로 모으는 건 제 사무실 운영을 할 거고요. 지난번에 저기 요새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있는 사무실 그대로 유지는 하되 아마 그것은 가평 국민을 위한 민원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당간 저희가 배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사회 고민거리 잘 안 되는 거 누구한테 얘기해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야지. 그러려면 국회의원 그 사무실에서 거기가 제가 쓰는 사무실이 아닌 국민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저는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가평 내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던 민원이 돼가지고 최소한 답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어떤 법적인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래서 안 된다는 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해결해 나가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지역사회를 걱정하시고 또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평에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 연평도, 저 변경도도 수도권입니다.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연천군 그 민통선 안쪽에는 중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이 가평도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 있는 춘천하고의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수도권이라는 개념부터 좀 바꿔야 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회에 입장하게 되면 이것도 좀 다루랍니다. 도에서는 다룬 적이 있는데 도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개정 촉구안을 넣은 적이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그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무시해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회에 들어가면 돼가지고 이거부터 따져가지고 가평이 이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과 특화적 산업 분야에 대해가지고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에 많은 정책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개념을 바꾸면 또 권역별로 특성에 맞춰가지고 가평의 특성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거기다가 적용시켰을 때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췌해가지고 이거 분명히 다루겠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건가면 제2경충국도가 이 노선의 길을 놓고 80%가 가평 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평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이거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SOC 투자 원칙에도 보면요. 나와 있는 게 그게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이어야 되고, 주민 중심이어야 되고, 친환경적이어야 되죠.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현재 가평군 안에 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다. 원래 원한 거다가. 그렇다면
그 제2경축목표가 지금 말씀대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은 그건 가평군과 이 호환성을 유지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이쪽 그 북쪽으로 돌아가는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용도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현재 그 춘천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걸 보증하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슨 이제 가평은 그렇게 해놓고 그냥 패싱이에요.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는 아무런 여기에 경제적 어떤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가평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대로 노선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걸 정말 안 하는 방향까지 가야 되겠죠. 꼭 그렇게 제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국엔 승리를 하셨는데 그 비결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군의원과 도의원을 하면서 실제로 주민들과 부딪히고 주민들과 같이 지역사회를 상의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국회에 나가서 일을 할 것이지 내가 도의원을 해봤다, 시의원을 해봤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네네. 그것은 나한테 주어진 경험일 뿐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내가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그 틀을 만들어 나간다면 좋은 정치, 지역사회 펼치지 않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비해서 준비 기간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짧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승리를 하셨어요. 저는 가평은 그에 대해 가지고 잘 알지 못하지만 포천은 제가 반 정도의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도의원 시절이죠. 근데 도의원 시절 제가 일을 하면서 저는 어떤 그 지역구에 국한하지 않고 일을 좀 해왔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내가 다 바쳐서 이 지역에 뭔가 하나라도 갖다 놓고 뭐 하나라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어떤 노력들이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께 또 가평 국민들께 어필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선거 막바지로 가만 갈수록 제가 그동안 해놨던 실적들을 말씀하시는 유권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재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가장 고비가 됐던 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 후보가 지난 7일 날 국회 소통관 그리고 자신의 캠프에서 연이어 마라톤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괴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어요. 원래 DNA를 그런 걸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은 사실 냉철하게 판단하면요 보수의 그 정신이라면은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떻게 이 잘못 휴대폰 만지다가 올라갔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 밴드에 올라갔어요 그게.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뭐 자꾸 대응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무대응으로 간 것은 뭐 그쪽에 대해서 자극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저희 자신들이 이렇게 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점이세요? 전부 힘들었습니다. 저 위에서 밑에까지 다. 이게 저는 이제 최고의 제가 크게 했던 선거는 도의원 선거인데 너무나도 이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강화하고 또 넓고 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려웠고 어느 시점이 힘들었다기보다는 다 힘들었습니다. 네. 전 기간 동안 다 힘들었습니다. 네. 아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영숙입니다. 예, 우리 저 아내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조하시기 힘드셨죠? 물론 이제 도의원도 하셨고 군의원도 하셨는데 거기 그 선거와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의원 선거 때는 그렇게 5개월만 하니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평까지 너무 이렇게 넓으니까
내가 진짜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또 나도 몸도 왜소한데 내가 과연 이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 내가 해냈구나. 그런 생각에 너무 반갑고 또 모든 여러분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제 영광이 아니라 우리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신 분들의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세 현장을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약속을 제가 하나 좀 받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포천 시민 그리고 가평 군민, 지역 구민들께 적어도 1, 4분기 석 달에 한 번씩은 의정 보고를 언론을 통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예. 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네. 기자 간담회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뭐 저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나 하신 것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그쪽하고는 DNA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약속 지켜주시겠어요? 저는 예. 제가 한 약속을 지킵니다. 석 달에 한 번 기자회견 하겠다. 의정 보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증인 되셨습니다. 의정 보고의 형태는 유인물을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 형태로 의정 보고를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양사영 기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 그 밴드 게시물에 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거는 의원으로서 앞으로 이제 의원이 되실 거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설명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약속해 주세요. 예. 선거와 평소에 그 일상적인 정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상 예. 기자님 원체 예리하시니까 저기 앞으로 질문을 좀 살살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제 영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제가 이거 안 하고 그냥 저 낚시 다니고 등산 다니고 그런데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추진을 하고 또 나와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명은 한 내년 잡아졌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고 집에서는 인구 원하는 그런 올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만큼 거기에 거는 뭐 메모하실 건 아니고요. 2번 기호 2번 최춘식 기호 2번 최춘식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지요? 네, 꼭 그 명령 받들겠습니다.